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렇죠. 저녁에는 너무 춥죠. 그렇죠. 벌써 이불을 덮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전 솜니불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럴 때는 꼭 생각나는 게 예. 우리 군대 가 있는 우리 저 젊은이들이에요. 왜요? 네? 우리 군대 가 있는 젊은이들이 네. 지금 추워지면 네. 전방 가다 금방 겨울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뭐 그런 혹시 아드님이 군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네. 내 친구들 아들들이 다 가 있는데 네. 전부 전방에 얘들 그 면회 간다고 갔다 오는 걸 봤어요. 그동안 윤일병 사건도 있어가지고 많이 갔다 왔잖아요. 저 있을 때도 좀 구타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든가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그때는 같아요. 좀 낭만도 있었잖아요, 우리 때는. 예. 낭만도 있었다고. 좀 이렇게 구타를 하고 나면 좀 이렇게 그렇지. 풀어주고 막 낭만이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나 봐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바로 게스트님은요. 군대에서도 감사를 전파하시고 매사에 감사를 전파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손욱 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구면이신가 봐요. 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5년 차 때부터 삼성을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뵀던 것 같아요. 많이. 삼성에 계시면서도 뭐 저 경영의 달인으로 이렇게 불리셨대요. 아이고 뭐 그 당시에 아주 뭐 CEO들 중에 탁월하셨죠. 탁월하셨죠. 뭐. 그땐 불안관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그죠. 맞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이제. 근데 우리 회장님 하면요. 바로 이 직장인의 살아있는 신화라고 하십니다. 사원서부터 임원까지 다 역임을 하시고 또 농심에 계실 때는요. 1화까지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발령을 받으신 지 2개월 만에, 2달 만에 그 새우깡 사건이 터지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잡으셨다고 제가 블로그를 봤습니다. 지금 아나운서 멘트 그대로 하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아나운서 멘트 그대로 그냥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항상 네. 그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면 네.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결속시킬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정말 좋은 농심 갔을 때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새우깡도 명품이지만 신라면이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라면의 대명사 같은 것인데 그게 19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앞에 안성탕면이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나왔는데 86년 이후에 히트 상품이 쭉 없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그 사실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은 새로운 그 냉면도 나오고 둥지라는 이름으로 이 둥지 냉면, 그다음에 쌀국수, 뭐 푸르륵 국수 새로운 명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그때가 왜 그러니까 명품이었고 브랜드가 없어서 위기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신제품이 꾸준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한 20년 동안 활발하게 제품 개발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1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조직의 문화가 이렇게 타성해졌게 되죠. 그러면 이 뭐랄까 도전 정신, 창조 정신 이게 약해지니까 그걸 이제 변화시키면 다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40년 되면 부리도 깨고 발톱도 깨고 그래갖고 다시 40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은 항상 놔두면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새로운 조직 문화로 일으켜야 되죠. 그게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러니까 농심이 다시 그 새로운 상품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심에다 그렇게 핵심적으로 혁지를 불러일으키신 핵심적으로 활용하신 전략은 어떤 전략을 지셨어요? 그것이 오늘날 제가 하고 있는 행복나눔 125라고 하는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원들이 신바람 나게 그 행복하게 일하면 창의적이 되고 도전정신
생겨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신바람나게 일하게 하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칭찬하자. 예. 그러니까 칭찬을 하려고 그러면 예.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칭찬하면 일이 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예. 칭찬이 우러러 나오죠. 그리고 이 착한 일을 해서 나눠야 됩니다. 예. 이게 내가 잘 되겠다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을 예. 잘 되게 고객을 잘 되게 하고 예. 이런 이제 그건 또 습관이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우려면 소통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책을 읽어서 지식을 쌓고 독서 토론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은 창의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 토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감사와 칭찬을 하는 것과 예. 착한 일을 하고 나누는 것, 예.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복나눔 인류 운동인데 이게 완성된 것이 그 농심에서 일하면서 이 실전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예. 회장님 제가 보면 그게 만만한 게 아닌 게 조직에서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직원들 경쟁을 시키게 되면 경쟁하는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다 경쟁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칭찬할 수 있도록 끌어들인다는 게 대단한 리더십인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셨는지 참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꿈이죠. 희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요런 규모의 요런 형태인데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누고 싸우는 것보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큰 걸 만들면 다 발전한다. 이런 이제 공감대의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확실하게 예. 목표. 꿈이 필요하죠. 예, 예, 예. 지금 예. 우리나라도 모두가 다 어려워하는데 예. 이 어떤 희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이 대통령이나 이런 리더들이 어떤 비전, 꿈 이런 걸 이제 하나 보여줘야 지금은 힘들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고 신뢰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저 회장님께서 병영 행복 운동을 펼치셔가지고 예. 우리 후방 군대가 대단히 좋은 군대 문화로 바뀌었다는 네.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 예. 군대까지도.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예, 처음에는 그 포스코 그룹에서 예. 시작을 해서 예. 포스코가 이제 그 행복한 예. 그 일터로 변화했죠. 그걸 보고 포항시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포항시가 또 행복도시로 예.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 2011년 7월 달에 예.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강화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거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군의 병영 문화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제가 이 운동을 제안을 했고 예. 거기에 일개 대대를 대상으로 예. 한 2개월간 시범 적용을 했는데 예. 놀랍게 관심병사가 모험병사로 변하고 예. 부대가 행복해지고 예. 그 부대원들의 가정까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 같은 그 결과로 인해서 6개국 원 해병대에 파급이 되게 됐죠. 그래서 지난 한 3년 동안 예. 이 후방 부대들은 예. 열심히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방 부대는 일도 참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관들이 예. 그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 전방부대 지휘관들이 앞장을 서서 행복나눔 인류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정말 행복한 병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드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제일 처음에 시작은 예. 감사 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쓰기부터. 예. 아. 예. 그러면 한 3개월쯤 하루에 5가지 쓰고 점호에서도 이렇게 점호 시간에 감사한 거 얘기하기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감사한 거 얘기하고 이제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차근차근 체질화 습관화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시키다 보면 그 병사들은 가족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감사한 걸 100가지를 쓰자.
아버지에게 쓰자. 뭐 이러한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백감사라고 그러는데 100가지를 쓰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써서 보내오면 감동이거든요. 그러면 또 가족들이 또 병사에게 우리 아들 감사하다고 또 써요. 그리고 부대장님한테도 쓰고. 그리고 부대에서는 페스티벌 같은 거 열어갖고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그 100가지 감사 같은 거 읽어드리기도 하고 상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대가 이제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한참 그 인기가 있는 왜 진짜 사나이에도 네. 한 4번 정도 소개가 됐죠. 거기서도 감사 쓰고 하는 거. 그 바람에 그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혹시 이게 선교 활동 일환인가요? 나 저 되게 궁금한데 왜 이런 감사 운동을 하기 시작하셨나요? 그거는 사실 그 삼성에서 삼성 신경영 기억하십니까? 예, 잘 알죠. 네. 93년에 그건 바로 조직 문화, 정신 문화를 바꾸는 마누라와 자식들과 큰 다 운동이었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웨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 삼성이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우뚝 속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그 정신 문화가 대한민국 전체에 펴진다면 대한민국이 행복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운동을 이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 우리 역사 속에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그 신바람 나게 살던 시대를 찾아보고 그때 했던 일들을 접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종 때 보니까 그 경연이라는 대토론회를 한다든지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글을 알게 한다든지 책을 많이 그 반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국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연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독서 토론입니다. 맞죠. 경서나 사서들을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서 토론이죠. 그리고 세종이 하는 아까 말씀드린 칭찬하고 하는 그 바탕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세종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 권력 모든 걸 나눠줬습니다. 착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나눔과 배려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독서 토론으로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고 이 뭐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해서 칭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래가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 거죠. 중국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칭찬하면 돼지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기 얘기를 하다가 그 칭찬을 통해서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훌륭한 리더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칭찬, 감사, 토론, 독서 토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난중 일기도 보면 그 속에 밤낮 없이 토론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었는데 과학기술자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한국 엔지니어 클럽의 전신이 바로 과학자들과 토론하던 그 모임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하면 지혜가 모이고 그 창의력이 모이고 도전 정신이 모이고 뜻이 하나로 한 방향으로 가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덕목을 모든 가정에 넣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자. 그러면 행복한 일터도 되고 행복한 병영도 되고 학교에 넣으면 행복한 교실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자. 그게 그럼 선교 활동이 아니라 이제 은퇴 후에 조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제가 2010년 그 이제 농심을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현업에서 떠났습니다. 다행히 농심에 있으면서 이 체제 세 가지 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0년 1월달에 감사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을 창간을 하게 됐고 그 신문을 매개체로 해서 행복나눔 125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해서요.
이 기업 수를 보니까 약 300개가 넘는 기업에 지금 전파가 됐고 현재 예, 군 부대도 저희가 직접 전파한 데만 해도 200개 부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학교, 그다음에 기관, 단체 이래가지고 한 300개 가까이 되죠. 그래서 전체 그 외에 다 합치면 한 1000여 개에 달하는 이 조직이 지금 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냥 이번에 저 300개 기업들 그 기업들 행복 나눔 그런 그 운동을 하면서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거 한번 좀 확인해서 이렇게 좀 사회 확산시키면 우리 기업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포스코에서 생산성도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지고 고장도 안 나고 그렇죠. 사고도 안 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생기니까 데이터로 보면 막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랬는데 그 담당하는 임원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해서 좋아졌습니다. 아니면 무슨 기술을 개발해서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하고 독서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좋아진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품질 얘기인데 이 포항제철소에 강판을 도요타 자동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요타 자동차는 자동차 강판의 그 결합률, 품질 데이터를 쭉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2%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의 2%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들어온 것이 1.82%까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들을 포항제철소로 파견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라. 3일 동안 있으면서 다 뒤졌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감사합니다. 온 사방에 감사하고 붙어 있고 누구에게 100가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뭐냐? 아, 우리가 감사했더니 서로 부서 간에도 감사하고 배려하고 서로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저절로 됩니다. 품도 저절로 좋아집니다. 한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소장을 일본으로 모셔가서 강연도 듣고 코치도 받고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포스코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 자동차가 그때 왜 미국에서 품질 사고가 나고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감사한 마음을 잊어먹었다. 원래 도요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 그 잊어먹었다는 거를 자기들이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되찾게 돼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조직 간에 또 이 개개인의 사원 간에 마음을 열고 융합하고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도 좋아지고 하는 저절로가 되는 거죠.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가지 뭐 투자 문제 나오지만 특히 그 중에 신뢰자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떨어졌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신뢰자산. 신뢰자산.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확보하는 이게 바로 중요한 그 행복 나눔 운동, 감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 매경에서 보도가 있었죠. 바로 OECD에서 OECD 국가 13개국을 조사를 해가지고 국부의 그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 보이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긍정 심리 자본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긍정 마인드 창조적으로 도전적으로 일하는가 부정적으로 일하는가에 차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자본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플러스 30%. 30%.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대체로 20%가 넘습니다. 다.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40%를 기록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40%요? 39점 몇 프로였죠. 예. 네. 마이너스 40%입니다. 네,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네. 쉽게 표현하면 네. 10명이 우리가 일을 했는데 네. 나온 결과를 보니까 미국은 13명분이 나왔는데 네. 우리는 6명분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1인당 GDP가 절반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 우리는 60%밖에 못 하고 미국은 130%를 하는 이거 보이지 않는 자본이죠. 그래서 이 21세기가 돼서 이 창조 사회가 되니까요. 옛날에는 물적 자본, 그러니까 경제적 자본이라고 하는 제1의 자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 물적 자본, 경제적 자본이 이제는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2의 자본이 인적 인적 자본이라는 게 자본, 있었는데 인적 자본도 이제는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재들이 모여서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바람나게 긍정적으로 일하는 긍정심리 자본이 제4의 자본인데 그 제3과 제4의 자본이 모여서 보이지 않는 자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도 이 옛날에 이제 가난하던 시절 그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는 바로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 이제는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이나 긍정심리 자본,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본을 플러스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뭘로 이루어지냐면 정신 문화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조직 문화고 군대로 가면 병역 문화고 근데 이 정신 문화를 바로 세워야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정부 행정부에서는 아직도 저 밑에 있는 제1의 자본이나 제2의 자본에 매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올라가야죠. 저는 1998년에 우리나라에 정신문화연구원이 개원됐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반드시 이런 정신문화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갈등을 초래해서 보이지 않는 자본을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지금이 제일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딱 보여주잖아요. 해보죠, 상황.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 30여 년 동안 정신문화연구원이 활동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변해 있습니다. 한국학중앙.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이 또 이 대통령들이 정신문화의 중요성을 아직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정말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는 정신문화야.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지게는 막여수곡,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심는 것이 10년지게는 막여수목, 나무를 심어야 되고 10년이요. 100년지게는 막여수인, 사람 인재를 키워야 되고. 근데 그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인데 제가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천년지게는 막여수 정신문화. 이 정신문화를 바로 세워야 21세기야말로 정신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신바람나게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나와서 그 역량들을 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해서 마음껏 발휘하게 만들면 창조 경제 저절로 되고요. 특히 우리가 약한 서비스업, 제조업의 경쟁력이나 대기업의 생산성이나 경쟁력은 지금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이나 주위를 사회에 이런 그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에 비교하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꾸는 길은 결국 정신문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더니 나중에 막 콧물이 터져가지고. 언제든지 뭐 저는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니까 그거를 나눠드리고 싶고 그래서 함께 행복하면
저 자신 또 노후가 행복하게 예. 되겠죠. 예. 아이고 하여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